을사년 이모월 운세, 6월 운세, 6월 운세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월령별 운세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자축월령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축월령, 확장은 멈추고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할 시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라는 거를 바탕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도리와 도덕보다는 쓰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작용한다. 자축월령은 용신이 개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교양적인,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남다른 월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인간적인 부분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을 훨씬 더 가치 있게 검토하는 분위기이므로 월령생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인간적인 면을 중심으로 놓고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람의 어떤 가치, 효용성, 수익성,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일적인 측면에서도 사람 중심의 사고보다는 실적과 성과 중심의 사고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묘월령인데요. 인묘월령은 우리가 간목이 용신이잖아요. 그래서 간목을 주로 쓰는 월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신규 부서로의 이동, 제안, 그리고 전략 기획, 미래 비전 제시 등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멀리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간목 용신, 인묘월령의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인력과 관련되어서 정리 역할에 자문을 하는 등 그런 일이 주어지는 한 달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냉정함이 필요한 시기가 이모월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임수라고 하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때 인화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간목이 되기 때문에 정무, 불정, 기, 경, 친, 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간목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정이라고 하는 인화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인력과 관련되어 정리 역할, 그래서 이만큼 임수까지 가는데 사람이 얼만큼 쓸모가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게 간목 용신자들의 임무라, 그때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이 된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야 된다거나 주변에서 저 사람 어때? 라고 물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제는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겠다,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야 되는 시기가 다가와요. 그래서 주변 동료들에 대한 재평가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인묘월령이신 분들의 한 달 동안의 운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묘진월령입니다. 묘진월령은 이제 을목이 용신이 되죠. 을목이 용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과를 낼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만들어낸 실적과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그 정책을 구상해야 된다. 최초 계획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검토해서 작은 것이라도 성과와 실적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묘진월령이 을목용신이다 보니까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여러 갈래로 뻗은 이런 가지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가지로부터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면서 이 을목에서 병화, 정화를 거쳐 경금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을목 용신자들이 이 시기에 들어왔을 때는 열매 맺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익어가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라는 것을 5월로부터 판단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장기 플랜과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을목의 용신인 분들은 경금을, 그래서 실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이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최초 계획했던 게 무엇인지를 다시 검토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유가 합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병화를 거쳐 경금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경금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최초로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력과 경력을 쌓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계획했던 것을 다시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 낮게라도 성과와 실적을 이제 슬슬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사후월령인데요. 사후월령의 경우에는 병화가 용신이 돼요. 병화가 용신이니까 소통이나 뭐 운영을 한다, 뭐 데이터 수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재능을 설명하고 그런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화 용신자들의 경우에는 저항과 난관에 부딪히는 것을 오히려 변화이동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득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관점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관점 자체를 이득으로 놓고 움직여주시면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체계를 잡았는지가 성과의 크기를 좌우한다라고 한 만큼 이 사후 원령인 경우에는 이제 임수가 본격적으로 작용을 하는 시기가 되니까 마구마구 확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제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러한 제지가 나의 어떤 여기서 멈춤, 터닝 포인트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중심으로 이익과 이득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잘 추려내셔서 그래서 점을 바꿔서 돈 되는 거, 수익이 될 만한 거 앞으로도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를 추려서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체계를 잡았는가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 을목과 병화까지 오는 것이 추후에 이렇게 임수로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게 되므로 체계를 잡아온 것이 결국에는 나만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법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우미월령에 왔습니다. 우미월령의 경우 주인공이 되어서 본격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와 갖춰야 할 자질 등을 모두 반영해서 활발히 활동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미월령은 정화가 용신인 월령이 되죠. 그래서 자신의 진가를 알아봐줄 귀인이 나타난다라고 적은 만큼 꾸준히 이제는 본인이 해오던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은 확실히 앞으로 쓸모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미월령이신 분들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동, 이직, 취직 시도를 해보시는 게 이렇게 이모월에는 방법론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잘 해오셨는데 신사달까지는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이모월부터는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유월령입니다. 신유월령의 경우에는 경금이 용신이 되죠. 경금이 용신이니까 우리가 열매 맺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로 신유월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력 증진 그리고 쇄신 그리고 연마의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조금은 집중을 하고 자기가 해오던 것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성과에 훨씬 더 기력을 쏟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본인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좋은 시기이니까 희망하고자 하는 바를 구상만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에 옮겨야 될 시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기준만 잘 세워주셔야 된다. 내가 이 성과를 내서, 내가 이 실적을 내서, 내가 이 뭔가를 생산해서 어디다 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이거를
어디에 활용을 할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잡아놓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삼아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할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기력을 쏟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만 명확히 잡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유술원령인데요. 유술원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신금이 용신이 되죠. 그러면 정금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은 다음에 오는 것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병금 중에서 좋은 거 골라내기, 씨앗 골라내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신금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 활동을 하기엔 조금 이른 시기가 유술원령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건 알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준비를 잘 했는지 검토하는 시기로 삼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다듬어야 됩니다. 라는 거를 강조드리고요. 자신만의 특기를 조금 더 고려해서 이러한 점검과 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내 특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목과 화, 특히나 이제 띠나 을목 거기에 정화를 활용을 해서 신금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내 특기를 잘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를 통해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낼 것 그리고 만들어야 하는 성과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다듬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목표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본인 특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자기 실력과 방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한 유술원령이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다음 해자원령인데요. 해자원령은 임수가 용신이 됩니다. 임수가 용신이 되니까 열심히 잘 모아온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다음 세대에 내년에 또 써야 되니까 씨앗을 모았다 그러면은 내년에 쓰는 용도로 전달이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좋은 상품을 모았다 그러면은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그걸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임수, 해자원령, 임수, 용신의 경우에는 계획하던 것을 이제는 실천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 움직이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준비 과정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실제로 행동해보고 결과를 만든 이후에 그에 맞추어서 계획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방식이 구상하고 그 구상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먼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들을 바탕으로 구상을 해 나가는 게 방법이 된다.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속단하는 것 그리고 간주하는 태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다음에 새로운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 후 구상의 전략이 잘 먹힐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 해자원령 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간목 여기까지가 이제 월령별 운세고요. 일간별 운세에 들어갈 건데 간목 일간부터 보겠습니다. 간목 일간부터 간목 일간이라고 하면 성장보다는 이제 응용 활용을 중점으로 모든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활용성이 중요하니까 이제부터는 실적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되고 단 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간목일간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의 절대적인 실력이나 자기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간입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사유라고 하는 것으로 삼합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본인보다는 다수가 잘 나갈 수 있는 방향 거기에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관여를 하고 있으니 다수가 잘 나갈 수 있는 방향
내 실력을 활용해서 누가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들어가고 성과를 쌓아가시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운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목일간 운세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을목일간 운세인데요. 을목일간의 경우에는 자신의 절대적인 실력을 갖추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실력을 갖춰 보자 라고 하는 먼저 선 경험을 해보고 그 이후에 내가 내 내실을 다져나가는 성향이 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좀 발휘를 하셔야 된다. 확장보다는 이제 축소를 좀 해야 되고요. 다양성보다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요. 입체적인 관점보다는 평면적인 관점을 갖춰야 된다. 이제는 하나를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을목일간이 상대적인 기준으로서 자기 실력을 넓혀 나가는 성향이 짙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보려는 성향이 짙어요. 하지만 5월이 다가왔으니 이제는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되므로 많은 것들을 쳐내고 잘라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평면적 관점, 전문성, 축소라는 것을 중심으로 행동을 해주시는 게 좋다. 집중할 것 찾고 나머지는 이제 정리를 하는 시기로 삼으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을목일간 운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병화일간 운세인데요. 병화일간의 경우에는 뭔가 소통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자신이 최고 지위를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서열 정리를 선호한다거나 상대에 대한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일간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병화일간의 경우에는 발전시키고 꾸준히 키워오던 자신의 인맥이나 커리어적 체계를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기준의 이러한 점검에 대한 기준은 얼만큼 나에게 부를 가져다 줄 것인가, 내가 거창하게 부를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썼는데 역시나 수익, 쓸모라는 것을 기준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 같은 인연이나 성과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해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모어를 잘 보낼 수 있는 병화일간의 방법론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정화일간 운세가 되겠는데요. 정화일간은 본인이 항상 효율성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과를 잘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등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걸 많이 따져보는 부분이 정화일간의 어떤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화일간의 경우에는 이제 이력이나 경력의 변화 그리고 해오던 일에서의 어떤 변화 등을 경험을 하게 되므로 자신이 운영보다는 이제 경영, 체계보다는 실적, 국내보다는 해외와 연이 더 닿는 시점이다 보니까 내가 해오던 것에 있어서 조금은 바깥쪽으로 눈을 돌려서 실적을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가, 외부에서 발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곳으로부터 좀 더 효율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랑 키워드는 이제 해외와 경영 그리고 실적이라는 것 경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생활 그리고 직원들의 편의 복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경영의 경우에는 그래서 얼만큼의 수익이 남는지 얼만큼의 효율성이 극대화가 됐는지 등의 특징을 기준으로서 삼아서 내가 한 달을 보내면 된다. 그리고 해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해외가 아니라 내가 기존에 몸담고 있던 조직이 아닌 외부에서 뭔가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론이 된다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무토일간 운세인데요. 자, 무토일간입니다. 무토일간의 경우에는 전체를 관장하려고 하는, 전체를 인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커다란 어떤 전반적인 스케일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는지 쭉 파악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짙은 일간이 되겠습니다. 큰 포부와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는 세세한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무토 일간이다라고 했을 때는 계획을 세우는 시기, 이렇게 토국수가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 6개월, 뭐 길게는 1년 정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시기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효율성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자신의 계획을 이제는 실천시켜 나가기 좋은 시기니까 계획을 짰으면 그에 맞게 차근차근 행동을 해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잘 갖춰져 있고 어떤 방식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참고를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도 주변에 있다 보니까 무토일간 분들은 확실하게 내가 이거다 싶은 게 있으면 그대로 활용을 하셔서 해 나가시면 된다. 그 생각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토일간 운세인데요. 기토일간 운세. 기토일간의 경우에는 무토보다 상대적으로 스케일이 작아요. 그래서 기토가 뭐 이만큼의 스케일이 있었다 그러면 기토는 이렇게 부분을 판단하는 능력이 좋다. 그래서 당장에 필요한 것, 당장에 움직여야 되는 것, 당장에 내가 취해야 할 액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기 때문에 필속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기토일간 분들의 경우에는 실력에 맞게 성과를 만들어내면 되는데요. 성과를 만드는 팁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내 걸 만들려고 하기보다 일정의 지위와 권위가 있는 사람의 것을 모방을 해서 자신의 것을 탄생시키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옆 사람을 참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렇게 5월이 들어왔을 때부터는 정화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주변에 있는 지지가 4, 5를 거쳐서 유라고 하는 그래서 사유경금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이 5월 달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경금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특히나 사화라고 하는 것이 갖는 지위와 신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경금을 향해서 어떻게 향해 가는지를 참고하셔서 기토가 이 주변 환경을 활용을 하여서 자기의 것, 자기의 실적을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토일간 분들의 경우에는 주변 분들의 동향 그리고 주변 분들의 성과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보다 더 많은 사항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금일간 운세입니다. 경금일간 운세인데 경금의 경우에는 이제 간목이 이 세상에 최초로 탄생한 생명이라면 경금은 이 세상에 탄생한 최초의 물건이 되죠. 그래서 경금일간이나 간목일간이나 각자의 그런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한 편입니다. 경금일간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인간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모두 완벽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경금일간 분들께는 좀 힘든 그러한 시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내 실력을 발휘하는 균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덧붙여서 내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쪽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저쪽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이것저것 신경을 동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요구와 내 실력을 발휘하는 두 가지를 모두 잡아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하다. 한쪽을 욕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경금일간 분들의 이모 운세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이신 분들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신금일간 운세입니다. 신금일간의 경우 경금에서 다음으로 만들어진 형의 일종, 금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신금이 일간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경금에서 신금으로 넘어갔으니까 조금은 다듬어지고, 조금은 가치가 올라갔고, 조금은 완벽에 가까운 형태로 어떤 거듭난 그러한 존재로서 스스로를 생각을 하니까 나는 좀 완벽합니다. 나는 뭐든 잘합니다. 나는 고결한 존재입니다. 뭐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신금일간 분들의 이모월 운세 될 것, 안 될 것을 좀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좀 하시고 버릴 건 버리는 게 좋다고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이든 사람이든 너무 많이 품고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집중력이 분산돼서 힘들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박리담회와 같이 낮은 이익을 높은 빈도로 극복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이 특성상 신금이 이 여름에는 그 기질을 명확하게 발휘를 하기가 굉장히 좀 가치 높은 것으로서 인지도를 높이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신금이 활용되기에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 차라리 가격을 낮추고 더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신이 일부러 뭔가 내가 도와줄 거 없어? 라고 하는 성향, 내가 도와줄 거 없어라고 하는 질문, 뭐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자신을 많이 알리는 그러한 단일 처리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인지도를 쌓아가는 그러한 전략이 먹힐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가 완벽하니까 처음부터 높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뭔가 처리하기가 조금은 왜 그런 번거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리해 가면서 점점점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 분들의 이모월 운세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임수일간 운세가 되겠는데요. 임수일간 운세 어떻게 되는가? 임수일간의 경우에는 우리가 경금을 거쳐 신금을 지나 임수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만큼 뭔가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잘 다듬어서 성과를 한 군데 모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임수입니다. 임수가 일간이다라고 하면 나는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 무결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죠. 그 임수일간, 이모월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자신의 호의나 관심이 주변에는 과한 개입이나 관심, 오지랖 등으로 작용을 해서 사람들의 의욕이라는 걸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질문이나 요청이 있기 전까지 먼저 내가 오지랖을 부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관심을 표현을 하고 내가 당신에게 뭐 이러한 일을 좀 이러한 얘기를 좀 걸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취지로서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쩌면 과한 오지랖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만큼 임술관 분들은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 자제하고 나한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친절한 답변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임수일관 분들이 이 환경에 들어오게 되면 임수가 좀 많아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의욕, 그리고 활동, 그리고 첫 단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임수가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 꺼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의욕이라는 게 저버리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 걸어오거나 먼저 요청이 있기 전까지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게 임수일관 분들의 이모월 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개수일간 운세인데요. 개수일간 운세, 개수일간 운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임수라고 하는 모든 것을 모아놓은 것으로부터 개수가 만들어지는데 이 개수는 이러한 하나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소위 비유를 하자면 이쪽이 카오스가 되고요. 이쪽이 코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의 어떤 질서가 잡혀서 난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풀어낸 것으로서 뭐 이렇게 카오스와 코스모스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개수일간의 경우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요 이모월이 된다. 역부족이라 생각했던 실력적 측면에서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열악하다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한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수일간의 경우에는 이 이모월에 자칫 잘못하다가 개수가 다 말라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실수를 한다거나 뭔가 본인이 계획하던 거에 있어서 차질이 생긴다거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이 이모월이 절입이 들어오는 시점에 보면 사유라고 하는 삼합이 갖춘 환경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수원이라고 하는 사유가 합의되면 우리가 금생수를 할 수 있기에 좋은 여건이 갖춰진 것이죠. 그러니까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본인이 든든한 어떤 서포트를 받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임수라고 하는 것 역시 더워지는 시점에 이제 약간은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로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임수의 도움 역시나 귀인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 분들 이번 이모월에는 주변의 도움,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운세가 되므로 너무 모든 일들을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면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